자, 이제 그 AI 교육 캠프 데이 1 1차시 인공지능의 이해라는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텐데, 인공지능이 뭔지 보통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모든 학문 분야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좀 감을 잡게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그 자기가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한 단어씩 얘기하는 걸 좀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제일 앞에 있는 학생은 인공지능은 뭐가 떠올라요? AI. 그 뒤에 있는 학생은 자율주행. 그리고 이쪽이 앞에 스마트 팜. 그리고 또 옆에 로보트. 그 뒤에 알고리즘. 그리고 그 옆에 여학생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요. 인공지능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럼 그 옆에 앉은 학생이 해볼래 먼저?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요. 앞에 한 사람 거 얘기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 답 맞추는 것도 아니고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AI? 그냥 번역을 하길 좋아하는군요. 그 뒤에 앉은 학생? 모, 모방. 아, 그 옆에 시리. 그 뒤에? 네? 뭔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 자, 답이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뭔가 떠오르는데 그게 다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치만은 거기에 공통적인 무언가는 있어요. 다. 그죠? 그게 답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인공지능의 정의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뭐 학자들이 다 좀 더 문장과 단어를 선택을 잘해서 사람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인공지능이라는 그 용어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건 누군지 알 거예요. 인공, 그죠? 그리고 지능. 인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의 반대는 자연적인 거를 우리가 내추럴한 거를 그 자연적인 거라고 그러고 자연적이지 않고 사람이 만든 거는 다 인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공을 뭘 의미하는지는 다 알아요. 근데 지능,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그 어려워지는 거예요. 뭘 지능이라고 할까? 이게 단어가 인공지능이라면 인간이 만든 지능인 거는 알겠는데, 그럼 그 지능이 도대체 뭐지? 그죠?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사실은 논란이 많아요. 어떻게 정의하는 게 맞다, 틀리다, 막 얘기가 많은데, 하지만 어쨌든 그 현재 많이 합의 본 내용들은 뭐냐면 이렇게 해요. 인간의 여기서 만든 그 또 더군다나 인공지능에서의 지능은요. 지능의 정의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아이, 사람 지능만 지능이라고 일단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왜냐하면 동물도 지능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거보다 그런 거 말고 사람, 인간의 지능을 그걸 모방해서 인간하고 비슷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 만드는 거를 인공지능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어요, 보통. 아마 그 자체가 이렇게 뭐 딱 무슨 뭐 굉장히 아주 그냥 멋진 정의는 아니지만 뭐 나쁜 정의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는 또 그러면은 이런 거를 그냥 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안 될까? 하면서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게 인공지능이 아닐까?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은 어떤 핸드폰을 들고서 말하자면은 그 저희 인공지능 비서한테 뭔가를 시키는 것 같고요. 여기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다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 얘기는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능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 그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의를 한번 지능을 하는데 정의를 내리는 대신에 실험으로 우리 지능을 정의해 보자라는 시도가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오래된 건데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튜링 테스트. 튜링 테스트를 지금 그림으로 지금 표현한 거고요. 이 튜링 테스트라는 뭐냐면 앨런 튜링이라는 그 인공지능 말하자면 초기에 처음에 이제 그 학자가 제안한 방법인데 우리 이걸 실험을 해가지고 이걸 통과하면 그것을 지능이 있다고 하자라고 하나 제안한 거예요. 근데 이거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쁜 생각 같지는 않네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어떤 실험인지 볼게요. 이게 칸막이를 다 두고 가운데 이제 사람이 들어가요. 그리고 한쪽에는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한쪽에는 컴퓨터를 둬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양쪽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화면을 보고서 채팅으로 말하자면은 그 뭐죠? 키보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사람한테 질문했을 때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고 왼쪽에 있는 칸에다가 또 질문해보고 들어보고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면 답변한 게 그러면 그건 지능이 있다고 판단하자 라고 제안한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제일 처음에 지능을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했을 때 판단이 힘들 정도의 행동을 하면 그거는 지능이 있다라고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된 거죠. 그게 소위 튜링 테스트예요. 그런데 그게 꼭 맞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나쁜 아이디어 같지는 않죠. 그래서 그거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일 처음에 제안한 게 말하자면은 아마 이게 1950년대 초반이라 그러죠. 이 튜링 테스트를 제안이 나오면서 그러면 지능을 정말 지능이라 그러자 하다가 아니야 점점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말하자면 더 많은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늦게 온 학생들은 여기에 사이트에 접속하면 돼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손 들으면은 조교들이 가서 다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트머스 페이라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그 무슨 그 학회 같은 거겠죠. 존 메카시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정의했어요. 지능형 기계를 만드는 과학 및 공학. 뭐 심플하지만 누구든지 뭐 이해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그 몇 년 뒤에는 아서 사무엘이라는 또 학자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또 기계학습이라는 그 구체적인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학습이라는 분야를 명시적인 프로그램 없이도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분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저거 맞는데 나는 자기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식적으로 요즘에 많이 억셉트 되는 정의는 이거예요. 사실은 여기 파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적 행위, 즉 의사결정, 판단, 추론, 예측 등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 또는 이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 뭐 좀 더 자세해졌죠. 그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 인공지능에서의 지능은 사람의 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세상에 있는 지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도대체 뭘 하죠? 이렇게 봤더니 의사결정하고 판단하고 핵심적인 지능의 역할을 보니까 한 요 네 가지 정도로 이게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그거를 하는 기술이나 또는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우리가 인공지능이라 하자라고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인공지능으로 보자라고 이제 또 점점점 이제 내용이 아주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대체 뭘 하지?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지능이 없다면 모르지만 지능이 있다면 하는 일들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런 거에 특징을 가져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범용성인 특징을 가져요.
사실은 이런 특징이 있어야지 이런 걸 하는 거죠. 학습도 하고, 말하자면 추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서 새로운 걸 봤을 때, 아, 저게 뭐네. 말하자면 자기가 본 적도 없었지만, 그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적인 능력으로 판단하는 거를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다 말로 지금 주고받고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들 다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죠?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 인공지능의 특성인데, 아니, 기능인데, 그것을 하려면 이런 것이 가능해야 돼요, 사실은.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고, 범용성.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수식 계산, 이런 거. 그리고 사진 속에 어떤 뭐가 있는지 대상을 판단. 이런 것들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학습 능력. 그런 문제 해결은 사실 학습 능력으로 키워지는데, 과거의 지능 구현을 위해 사람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했었는데, 문제의 복잡성 증가에 따라 사람이 직접 구현이 이제 불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입력 또는 출력 데이터가 주어지면 스스로 규칙을 찾는 모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기계학습 또는 딥러닝에서 하는 건데, 그런 능력이 사람한테는 당연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그 딥러닝이 말하자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해지고 있는 요즘 현실인데, 이런 범용성을 갖는 이런 특징이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세 가지 특징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 요즘 얘기라기보다는요, 처음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제가 그 약간 두 가지 얘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그 수업 그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1950년대니까 벌써 70년도 넘은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말하는 인공지능은 그 인공지능은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용어는 똑같은데 대상이 조금 다른데, 그래서 옛날에 말하던 인공지능을 지금은 처음에 이제 개론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 지능 에이전트라는 게 있었어요. 한때는 지능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에이전트 뭐냐면은 말하자면 로봇이나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통틀어서 다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자. 그 대신 지능이 있는 에이전트는 과연 뭘까라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정의를 많이 내렸어요. 에이전트라는 건 영어 단어를 그냥 외래어 그대로 발음한 거잖아요. 뜻은 대리인, 대행자 뭐 이렇게 쓰고요. 여러분들 아마 영화 보면은 뭐 FBI 무슨 뭐 에이전트라고 부르거든요. FBI 요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에이전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을 대신해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다 에이전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능 에이전트라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대신해주는 모든 거를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하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또는 하드웨어 에이전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앞에 지능이 붙은 거죠. 지능적으로. 당연히 지능이 붙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지능적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종류가 그 앞에 붙이기 달렸어요. 인간 에이전트가 있다 그러면은 사람처럼 말하자면은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사람처럼 팔과 다리를 움직여서 행동도 하고 이런 건 인간 에이전트고요. 로봇 에이전트는 카메라, 거리 센서, 그러니까 로봇에서만 장착될 수 있는 다양한 장비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정보 받고 모터를 통해서 움직이는 건 로봇 에이전트라고 하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는 그 컴퓨터 안에서 또는 인터넷상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지능적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근데 입력을 뭐로 받겠어요? 좀 다르죠? 키보드 입력이나 파일이나 네트워크 신호를 정보를 받아서 그리고 결과는 화면에 표시되거나 파일로 쓰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신호를 통해서 전달해주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앞에 무엇이 분야에 따라서 그 역할과 말하자면 그 입력과 출력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지만 그 핵심적인 거는 이 지능적인 거죠. 사람이 지능적인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지능 에이전트에는 당연히 그 지능적인 요소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능 에이전트의 그 속성으로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능적이라는 거는 자율적이어야 되고 사회성이 있어야 되고 적응성이 있어야 된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 대표적인 몇 가지 그 지능 에이전트를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자율성, 사회성, 적응성이 말하자면 그 부여된 그러한 에이전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그 자동 청소 로봇 같은 경우는 자율성이 좀 부여된 지능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물류 창고에서 말하자면은 그 여기 뭐죠? 거기에 적재되어 있는 상품들을 이송 배송하고 하는데 쓰는 거는 좀 사회성이 있는 그런 지능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인터넷상에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추천 영화, 추천 음악, 그죠? 그렇게 뜨잖아요. 그거 다 추천 시스템인데 이거는 그 적응성, 특히 그 사용자의 구매 기록을 바탕으로 만든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적응성이 있는 이러한 에이전트 세 가지 속성들이 보통 지능 에이전트에는 말하자면 탑재되는 그러한 그 속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능 에이전트의 그 요소들을 그 기본적인 요소와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해야 되는지를 또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인공지능은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능 에이전트 형태로 당연히 구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지능 에이전트는 당연히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적응하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감지기를 통해 가지고 환경을 지각하겠죠. 그리고 작동기를 통해서 환경에 따라 동작하는 과정을 수행할 겁니다. 뭐 아주 직관적인 얘기들을 지금 한번 정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새로운 어떤 그 기술적인 거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요. 그래서 지각과 판단과 행동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데 여기 아래 그림처럼 지금 환경으로부터 에이전트라는 거를 그게 뭐 로봇이든 아니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든지 간에 환경에서 말하자면은 그 상태를 지각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어떻게 행동으로 구현하는 것, 그것을 다 지능 에이전트의 그 기본적인 요소고요. 지각, 판단, 행동은 그리고 작동 방식은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의미에서 인공지능을 진짜 구현된 구현체, 지능 에이전트 측면에서 또 정의하기는 지능 에이전트가 더 합리적이고 더 지능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또는 시스템을 인공지능이라고 하자라고 또 부르는 움직임도 처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현된 그 구현체가 더 지능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인공지능의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은 뭐 아까 어떤 학생은 자율주행차가 떠오른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걸 동감을 할 거예요. 얘도 일종의 지능 에이전트인 거죠. 그죠? 여기서는 뭐 성과 측정, 환경, 감지기, 작동기 등등이 있어서 결국에는 카메라로 다 받아들여서 그리고 주변 환경 도로를 우리가 감지한 다음에 작동기는 운전대 뭐 얼마큼 회전시킬지 가속기 또는 뭐 브레이크 제동기를 얼마 밟을지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동작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지각과 판단과 행동 과정은 똑같다라고 해도 우리가 좀 더 단순화된 형태의 이러한 그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지능 에이전트의 적용 사례로서요. 여기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어서 그냥 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만 몇 가지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인공지능은 문제 해결, 추론, 학습, 인식과 같은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문제 해결 분야는 뭐 체스, 바둑, 수도쿠, 내비게이션, 로봇팔 이런 거고요. 추론은 전문가 시스템 또는 챗봇,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학습은 기계학습, 예측 시스템, 데이터 마이닝 등등 분야, 인식은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 번역 등등등이 다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에이전트에 적용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들은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차근차근 한 번씩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한번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 혹시 이 사이트에 아직도 안 들어간 사람이 있는지 조교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아직도 안 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 준비됐으면 신호 좀 해주세요, 조교가. 시작하게. 우리 이 프로그램 이름이 소프트웨어 AI 뭐 캠프라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SW-AI-1-JJ. JJ는 제 그냥 이름 이니셜을 딴 겁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죠? 나머지 학생은 뒤 따라오면 되고요. 자, 지금 이 페이지를 보세요. 인공지능의 이 페이지에 에이전트와 협업 체험하는 이러한 그 예제가 하나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다들. 그러면은 어떤 그 뭐 사이트가 뜰 거예요. 이게 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서 무언가를 하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처음 시작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스타트 오버를 왼쪽에 여기 햄버거 메뉴 그 버튼 눌러서 스타트 오버를 한번 눌러볼게요. 처음 깨끗하게 하고 시작할게요. 그리고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 나무를 그리고 싶은데, 나무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나무를. 근데 나무를 그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저는 나무를 참 못 그리고 있죠? 잘,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 위에, 이 사람 나무 그리려나 보네 하면서 여기 제안을 하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짝 눌러볼까요? 나무가 내가 그리려던 나무를 도와줘요, 얘가 대신. 또, 다른 것도 다 많아요. 여러분 다 실험 한번 해보세요. 나무 말고 이번에는 뭘 해볼까요? 아, 빵을 한번 옆에다 그려볼까요? 빵을. 빵을 좀 이쁘게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빵을 한번 그려볼게요. 빵을 그려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더 예쁘게 그린 게 여기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걸 탁 그리니까 예쁘게 그려줘요. 잘 되고 있어요? 혹시 도움 필요하면 손 들으면 도와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네. 자, 이게 결국엔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라는 개념으로 한마디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어떤 에이전트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린 그림을 네가 뭘 그리려고 그러는지 내가 다 알아서 예쁘게 그려주는 이런 거를 도와주고 있죠? 이런 게 인공지능 에이전트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여러분이 원하던 그런 형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번 그려볼까요? 마지막으로. 못 외웠군요. 이름을. bit.ly 슬래시 swai1jj예요. 됐어요? 네. 수고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동차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을 되게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멋진 자동차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뭐를 지금 무슨 도움을 받았는지 대충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건데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지능적으로 우리가 그 에이전트 형태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한번 실험해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그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이렇게 링크를 또 자, 눌러봤더니 이건 AI 듀엣이라는 그 AI 에이전트예요. 말 그대로 듀엣은 둘이 하는 걸 듀엣이라고 그러잖아요. 듀엣. 그 듀엣이에요. DUET. 한번 플레이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제가 먼저 그 음악을 연주하게 돼 있어요. 파란색은 제가 연주한 거고요. 오렌지색은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연주해 준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를 비슷한 형태로 어떻게든지 거기에 맞춰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잘 피아노를 못 쳐서 모르는데 좀 잘 치는 사람은 한번 음악을 만들어 보세요. 거의 비슷한 분위기로 얘가 피아노를 같이 쳐주고 있죠. 아마 뭐 젓가락 행진곡 칠 줄 아는 사람은 다다다다다 하면은 아마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한번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얘가 흉내를 잘 내죠.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하나 들어있어서 내가 뭘 하는지를 다 보고 있다가 도와주고 있죠, 약간. 내가 그러니까 반주를, 그러니까 이거 반주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러니까 목적은 그런 용도로 한번 해본 건데 그냥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토이 이그젬플 정도 수준인 건 맞아요. 아주 완성도 높은 건 아니지만 이러한 에이전트 형태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 활용 분야를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게 많을 텐데 일단은 이 교재에 준비된 내용을 위주로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복지 분야에서도 우리가 활용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르신의 말동무이자 보호자 또는 김포시의 챗봇의 가손. 저는 김포시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걸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나 봐요. 챗봇 다솜이라는 게 있는데 어르신이 30분 이상 말 없으면 말 먼저 걸고 5시간 이상 움직임 없을 때 이 보호자나 생활관리사에게 자동 연결하는 그러니까 어르신 케어하는 로봇이죠. 그러니까 챗봇 로봇이죠, 얘는요. 또 교육 분야. 학생과 영어로 대화하는 그 서울교육청에서 만든 인공지능 영어 보조교사 시스템이 있는데 학생과 영어 대화를 나눠서 어떤 퀴즈 문제를 출제한다든지 그 영어 교사의 수업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에이전트가 인공지능 활용 분야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농업 분야. 아까 어떤 친구가 스마트팜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맞아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 농작물을 자동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케어해 주는 거죠. 말하자면 건조하면 물 주고, 추우면 온도 높여주고, 말하자면은 그 벌레가 먹으면은 뭐 농약을 좀 뿌린다든지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을 연 최대 13회까지 수확하는 환경 제어하는 그러한 그 농작물 그 케어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건 아주 대표적인 그 분야별이고요. 너무 많죠. 인공지능 비서, 스마트폰에 탑재된 거라든지 또는 아까 누가 시리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인공지능 번역 프로그램, 뭐 구글 번역기, 팝하고 누구든지 다 쓰고 있죠, 요즘에요. 로봇 기자. 여러분들 그 인터넷상에서 기자가 기사가 로봇이 직접 말하자면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재난 구조 로봇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 유명한 그 휴버라는 우리나라 로봇도 있죠. 그리고 인공지능 의사, 닥터 앤서 또는 닥터 왓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의사들이 말하자면 진단을 하는데 아주 자동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심지어는 이것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응용 중에 하나인데요. 시를 쓸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A와 B 두 개의 시가 있는데 B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시네요. 근데 이거 유명한 시예요. 윤동주 시인의 작품인데 자화상이라는 시의 일부거든요. 근데 이 윤동주가 쓴 시를 많이 훈련시킨 다음에 한번 그러면 너도 한번 이제 써볼래? 하고 써봤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한번 보세요. 육첩방은 백골이 따라와 좋아하지 방에 누웠다. 한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시인이란 너희의 바람이 좀 문법적으로 좀 틀린 거는 좀 눈치가 보이지만 그 뭐라 그러죠? 운율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글에 말하자면은 그 읽었을 때의 느낌과 그리고 단어 배열과 이런 것들은 어? 시 같기도 한데 하는 걸 쓰죠. 사실 이건 아주 옛날 예제고요. 요즘에 훨씬 더 그럴싸한 시도 많이 만들어 쓰고 있어요. 이런 거를 그 뭐 AIX 윤동주 프로젝트 결과물이라고 하네요. 이런 것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를 할 때 약간 그 분류 체계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보통 인공지능에 말하자면은 그 뭐죠? 잘 되고 있는 것과 안 되고 있는 거 뭐 이런 뭐죠? 퀄리티라 그러죠? 질의 차이가 아주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요. 강인공지능이 있고요. 약인공지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자로 쓴 거예요. 약한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강한 건 강한 인공지능은 강인공지능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강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예를 들어서 사고나 행동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생각하는 것도 인간처럼 사고하고 의사결정 문제 해결을 된 인간의 인지 능력을 자동화시킨 이런 것들은 강인공지능인데 반해서 사람 같진 않지만 합리적이긴 하고 그리고 인지적이고 추론, 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계산 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거 이런 거는 보통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논리적이고 이런 거는 약한 인공지능으로 구현이 가능하고요. 행동에 있어서도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사람이 지능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컴퓨터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킨 거는 강인공지능. 그렇진 않지만 합리적이긴 한 사람 같지는 않지만 그리고 지능적 일을 할 수 있는 지능 에이전트를 설계가 구현한 부분이 다 약한 인공지능의 분야에 말하자면 그 우리가 분류 체계를 봤을 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있긴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약한 인공지능, 조금 전에 말한 거, 그걸 weak AI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요. 강한 거는 strong AI. 근데 하나가 더 있긴 해요. 초인공지능, super AI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거를 약한 인공지능이라냐 예시를 들면 더 쉽게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이세돌하고 싸워서 이긴 알파고, 얘는 약한 인공지능이에요. 바둑만 잘 두잖아요. 그죠? 특정한 분야에서만 잘하는 그런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요. IBM에서 만든 그 퀴즈에 나와서 우승한 적이 있는 왓슨도 약한 인공지능의 하나예요. 그럼 강한 인공지능은 뭘 강하다 그러냐?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강하다는 거는 사람에 가장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이라고도 똑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AGI라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약자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한두 가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세돌만큼 바둑 못 둬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하지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범용적인 지능을 갖고 있죠. 그런 거는 범용 인공지능. 뭐 이거는 뭐 사람보다도 훨씬 센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자비스라는 그 비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면은 그 아이언맨이 대답해주고 다 계산해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강한 인공지능 계열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몰라요, 우리가.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우리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게 구현됐으면은 그건
초인공지능이자 부르자라고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있다면은 거기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맞아 미래에서 말하자면은 그 뭐죠? 그 과거로 말하자면 파견된 그런 로봇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초인공지능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이거는 그 정확하게 이런 모양이다라고 정의된 건 없어요. 왜냐하면 구현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요즘에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 직업 관련된 문제죠.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은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사람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하고 똑같아지면 걔네들을 갖고 뭘 하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할 거예요, 결국엔. 그죠? 사람은 좀 편하게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많은 직업들 중에 없어질 직업들이 꽤 많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그 걱정들이 많은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을 적어놓은 건 아니고요. 여기도 교재에 나와 있는 한 4, 6, 24, 한 25개 정도의 그런 그 직업이 있는데, 한번 보면서, 아, 저런 직업은 없어지겠다. 아니면 저런 직업은 말하자면 계속 남아있겠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공 같은 건 콘크리트를 말하자면 타설하는 그런 단순 노동이죠. 이런 직업은 사라질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낮다고 보세요? 높다고 보면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라질 것 같다 저거. 인공지능 발전으로. 그죠? 솔직히 말해서 이건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냥 기술만 발전해도 이런 거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리고 그 대신 바로 옆에 화가 및 조각가. 화가 및 조각가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만 들었네요. 저는 이거 한번 해보라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기술 인공지능은 창작 활동도 하거든요.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지 않겠지만 완전히 안전지대 아니에요. 전혀. 그리고 격리사무원은요. 격리사무원. 사라질 것 같다고 보시는 사람. 그죠? 왠지 단순한 어떤 계산과 어떤 격리사무원이 하는 일은 사실은 그 창의적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약속된 이거 다 더해.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다 빼. 그리고 이거를 다 여기다가 정리해서 말하자면 써놔. 뭐 이런 식의 작업이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이지 인공지능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가수, 가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가수? 저는 가수도 없어질 수 있다고 봐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 다음에 한번 또 조금 아주 좀 내려가서 한번 좀 볼까요? 아, 부동산 중개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 이거 없어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왜, 혹시 뭐 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대답해 볼래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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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부동산 중개인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많은 자료를 미리 보고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일이 주로잖아요, 사실은요. 나머지 행정적인 업무는 뭐 너무나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미리 한번 모든 그 방사진을 본 다음에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거를 골라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런 식으로 너무나도 많은 일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보면은 뭐 사실은 두 번째 행과 그 마지막 행이 그
열이요. 화가, 사진작가, 작가, 여기에 그 창의적인 작업을 좀 써놓은 건데, 창의적인 작업조차도 요즘에 사실은 그 위험한 그러한 그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인공지능들은 창의 작업까지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과연 나는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까? 좀 고민스럽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는 뭐 여기에 그 워크시트이 있긴 있지만 이대로 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 건 아니고요.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싶은 직업, 희망 직업은 뭔데?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직업이 없어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는 모든 직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봐요. 저는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뭐 쓸 줄 알아야지만 요즘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컴퓨터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인공지능이 컴퓨터 안에 내장되든 또는 아니면 로봇 형태로 있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 우리 그 모든 업무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그러한 직업들이 이제 다 생길 거고 그것에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인공지능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고요. 요번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한 5일 동안 우리가 인공지능 공부하면서 인공지능이 저렇게 동작하는구나. 그리고 저런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 지식들을 좀 쌓아서 본인이 어느 분야에 가든지 간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억을 해서 저런 걸 쓰면 되지라고 그 활용 능력이 생기면은 아주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그 인공지능 시대 준비하는 그러한 그 여러분들의 그 대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쉬었다가